자, 마감 시장 30분 앞두고 어떤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시장 흐름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요 종목군들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특히나 제약바이오주 쪽으로의 수급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셀트리온이 9% 넘게 상승을 합니다. 3조 5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던 셀트리온은요. 전년 대비해서는 이익률은 상승하지 않았지만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기대가 되면서 전반적인 제약주들을 올려주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는데요.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시장에서는 쉬어가는 흐름들 연출되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대장주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삼성전자는 오늘도 역시나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하이닉스 쪽으로의 수급은 여전히 들어옵니다. 1%가량 상승하고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하락하지만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줍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의 테마다라고 한다면 STO 관련주가 있을 텐데요. 이 토큰 증권에 관한 법제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요. 오늘 전반적으로 증권주들 그리고 보험주들과 은행주들도 좋은 흐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이 사업화된다면 이는 곧 증권주들의 영업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들어간 것으로 현재는 풀이가 되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이 2.3%, LS 같은 경우가 2.14%, 신한지주도 2.9% 상승하는 흐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하면서요. 코스닥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요. 카페24에 관한 또 신고가 이야기들도 나왔었죠. 그 영향이었을까요? 인터넷 대표주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흐름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들 살펴보셨다면 또 마감 시장과 그 이후의 시장까지도 여러분들 전략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다양한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 챙겨보시죠. 자, 오늘은 또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네. 오늘 시장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도 뭐 개인적으로 지금 겨울 날씨처럼 뭐 바뀐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인 성격은 뭐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수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종목 중심의 이제 중소형주 장세 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격이 뭐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들 뭐 계속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 또 드리냐면은 잘 보세요. 지금 최근에 와서 미국 주식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나스닥은 어제도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지수 대형주 장세였다라면은 이 정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선방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수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이었던 테마 장세다 보니까 약간 그런 시장의 성격이 미국 시장의 어떤 하락을 좀 방어를 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상승으로 또 반전이 됐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0.6%, 코스닥은 0.3029% 상승률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외국인 선물 수급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선물 수급 관련돼 가지고 코멘트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난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 선물 매수가 10,000계약이 넘게 들어왔었거든요. 수요일 날. 근데 목요일부터 공교롭게도 외국인 선물이 매도로 전환되게 되면서 어제까지 약세였어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매수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시장은 결국 외국인 선물 수급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20일부터 보게 되면은 현물 시장에서 1조 3천억이 넘게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는 건 현물 수급보다는 선물 수급에 일시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들이고 그리고 어쨌든 외국인의 선물이 매도가 완화가 되게 되고 오늘 같은 경우 또 선물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이 반등에 나서게 되고 그 영향으로 또 투자 심리가 좋아지다 보니까 또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 종목별 등락 현황 봤을 때 상승 종목수가 오랜만에 또 우위를 보이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또 종목들이 활발하게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이제 제기가 될 건데
과연 그 공매도를 재개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시장의 성격이 바뀐지 여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리바이벌 한번 해보면은 2023년도 12월 달에 공매도를 금지를 시키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대형주 장세에서 중소주 장세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또 뒤집어 보게 되면은 공매도가 재개가 되게 된다라면은 과연 중소주 장세에서 대형주 장세로 넘어갈까? 이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사님, 제가 굉장히 또 신나게 우리 증시를 브리핑을 했는데 네. 저한테 너무 흥분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또 어떤 투심을 살짝 좀 네. 흥분을 가라앉혀 주셨습니다. 제가요? 네, 아니 저 오늘 좋습니까 오늘? 하면서 했는데. 네, 흥분하면서 하셨습니까? 네. 그래도 우리가 좀 두들겨 보면서 시장은 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지난번에도 선물 수급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 수요일에 했었나요? 그건 아니었고요. 지난 시간에 대량의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온 게 뭔가 다음에 하락을 예측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다행이네요. 네, 그대로 좀 네. 연출이 됐던 게 좀 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오늘 선물 수급도 그러면 앞으로 시장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보실까요? 아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선 얘기를 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서운합니다. 네. 아니 했겠죠. 네. 거기서 했으면 여기서 했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시장의 변곡점으로 이제 판단할 때 이제 확인하는 이제 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수급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아 이게 몇 퍼센트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이 기준이 없어서 참 이게 애매한데 자 지금 이제 지난주를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2월 10일부터 뭐 2월 10일이라기보다는 1월 달부터 올해 이제 들어와서 계속 상승이 있었거든요. 계속 상승이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특히나 2월 10일부터는 선물 매수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 상승이 동반해서 나왔었습니다. 선물 매수가 유입이 계속 됐었고요. 그런데 시장이 상승이 지속이 되다가 그러니까 상승이 지속이 된다라는 이 참 애매한 문구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양해 좀 부탁을 드리고 시장이 잘 상승을 하고 있다가 외국인 선물 수급이 만기약 이상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한 번쯤은 한번 의심을 그러니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할 때는 만기약이 넘는 선물 매수, 지수가 하락을 할 때는 만기약이 넘는 선물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가 변곡점이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예를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7월 4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이 종가 기준으로 18,000계약 매수 우위를 보이고 끝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큰 폭의 2,400포인트까지 이탈하는 큰 폭의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과거에 선물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량의 선물 매수, 대량 선물 매도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일정 부분 많이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대량 선물 매수, 일정 부분 하락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대량 선물 매도 요게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요것도 아마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 한 가지 또 네.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사님. 네. 오늘 질문이 좀 많죠? 일단 저희가 지금 암호화폐, 가상자산 쪽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자금들이 국내 증시로 유입이 된 건 아닐까? 그건 저의 아니라고요. 아닙니까? 그 정도 매력 있진 않아요. 정말 죄송한데 네, 뭐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네. 그 가상화폐 시장에 있던 자금이 들어올 만큼 그 정도는 아닙니까? 그렇게 매력적인 네. 시장은 아니에요. 만약에 네, 지난 코로나 때 있잖아요. 그때 네. 막 네이버는 사두면 계속 갔었잖아요. 네. 그런 장세는 모르겠지만 지금 장세는 이 가상화폐에 들어갔던 분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올 만큼 그만큼 매력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